몸은 약 200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뼈를 부드럽게 이어주고 굽혔다 폈다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관절입니다. 네, 특히 무릎 관절은요, 걷고 뛰고 또 서고 앉고 등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도 빨리 나타나고요. 또 한 번 손상이 되면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질환이라 불릴 만큼 환자 수가 늘고 있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관절 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최진원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체를 구성하는 200여 개의 뼈와 뼈를 연결하고 움직이는 관절들. 그중 무릎 관절은 가장 많이 움직이는 만큼 빨리 노화되는 부분인데 그 손상을 되돌릴 순 없는지 최진원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 외부 활동도 많아지고 특히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 무릎이 아프다는 환자도 늘어난다. 비가 오면 관절이 아픈 제일 큰 이유는 기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무릎 안에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손상된 그 연골이나 또는 주변에 이제 물이 차고 그 물이 찬 부분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 등이 자극을 받으면서 통증이 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무릎 통증의 여러 원인 중 첫 번째는 단연 퇴행성 관절염.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나이를 먹으며 무릎 관절이 마모된 탓에 점차 통증을 느끼게 된다. 퇴행성 관절염은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 자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부터 우리가 잘 때까지 계속 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 보행 중간중간에 이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또 활동량이 줄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그 운동량이 오히려 조금 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운동량도 적어지게 되고 또 할 수 있는 운동 자체도 적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신진대사도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건강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가능한 한 치료 방법이 본인한테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치료로 치료를 꼭 받고 통증 없이 일상생활 정도는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류가 좀 부족하면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최소한의 수술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순 없을지 오늘도 최진원 센터장의 고민은 계속된다.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진행성 질병이고 초기부터 중기, 후기, 말기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정확한 진단을 해서 환자분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단계에서 환자분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맞게 적합한 치료를 통해서 더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정확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또 각 단계의 질병은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그 단계마다 어떤 치료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고 완치 개념에 통증이 없는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크니까 튼튼할 것만 같은데 속사정은 좀 다르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구조가 복잡하고요. 또 불안정한 구조가 되어 있어서 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당당한 걸음을 방해하는 이 무릎 관절 질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무릎은 다른 관절과 다르게 십자인대 또 반월상 연골, 측부인대 등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질환들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는 스포츠와 바깥 활동이 많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한 십자인대 파열, 또 주변 골절, 또 반월상 연골 손상 등이 올 수 있고요. 40대에서 50대는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보다는 관절 자체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거나 또는 그 뼈에 붙어 있는 골 연골이 조금씩 손상되는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60대는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진행된 질환들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준비된 PPT 보시면서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외상으로 인해 연골 손상이 진행되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질환입니다.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고 관절 자체의 움직임이 많이 줄게 되는 질환이죠.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위는 뼈에 붙어 있는 관절 연골과 그 안쪽에 있는 반달 연골, 이 부분이 손상되면서 퇴행이 진행되면 오른쪽에 보시듯이 연골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골극이 형성, 또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통증이 오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1위 그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2위가 바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우리의 무릎이 고통받는 이유, 이게 생활 습관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비해서는 좌식 문화를 많이 하는 국가고요. 또 양반다리나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많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이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나 많이 구부린 자세는 펼 때보다 무릎에 가는 하중이 한 10배에서 많게는 한 50배, 100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릎 연골이나 반월사 연골이 손상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들 청소하실 때 쪼그려 앉아서 하신다거나 무릎 꿇고 앉으실 때 또 네. 양반다리 하실 때 습관적으로 이런 자세 하시더라도 꼭 주의를 하셔서 좀 바꿔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무릎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뼈끼리 마모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거는 보행 시에 통증이 올 수 있고 또 뻐근한 증상과 그 무릎 움직임이 범위가 제한되는 증상, 또 순간적으로 통증이 오면서 무릎이 구부리거나 펴지지 않는 잠김 증상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날씨가 궂을 때나 아니면 좀 활동을 많이 했다 싶으면 무릎이 붓는 증상도 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쑤시는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소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활동이 많아지면은 점점 심해지면서 통증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비가 올 때 무릎이 쑤시는 걸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가 오면 쑤시는 게 또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될 수가 있네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그렇다면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무릎 안에는 이제 윤활액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날씨가 흐려지면은 저기압이 되기 때문에 관절 자체의 액이 팽창하고 무릎 안에 그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있는 그 관절 연골이나 또는 활액막 이런 부분을 자극해서 통증이 좀 더 심해집니다. 또 날씨가 너무 추워지거나 건조해지면 무릎 자체의 움직임이 좀 적어지고 또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제 곧 장마철이 오는데 시설물 점검도 정말 중요하고 또 무릎 상태 점검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하려면 진단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 있나요? 무릎 진단 시에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무릎은 척추와 골반의 문제로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릎 자체의 문제에 의해서 또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척추나 골반의 문제에서 내려오는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릎이 아플 때 해야 되는 것은 그 무릎과 척추, 골반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통해서 이게 과연 어느 부위에서 오는 통증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엑스레이로 뼈 모양과 관절 간격 그리고 골격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성되어 있는지 보고 실제적으로 무릎 안에 있는 연골이 얼마나 손상되어 있는지 또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손상의 양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MRI를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무릎을 만져보면서 불안정성은 없는지 또 무릎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초기와 중기 같은 경우에는 연골 손상이 아주 약하고 진행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통증이 계속되는데 엑스레이를 찍고도 정확하게 진단이나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통해서 안에 있는 연골 상태나 관절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손상과 통증 정도에 따라서 몇 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초기 주로 이제 관절염은 우리가 총 4단계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거를 1기, 2기, 3기, 4기 숫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 초기는 아주 초기 시작 단계로 그 연골이 이제 막 마모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아주 작은 손상이 생겨서 무릎에 통증이 오고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활동량이 늘면은 조금씩 불편함이 오는 단계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생긴 연골이 조금씩 더 사이즈나 범위가 넓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통증이 일상생활할 때도 조금씩 늘면서 통증 기간이 조금 더 잦아지게 됩니다. 후기 같은 경우에는 연골 손상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연골 간격 자체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 뼈와 뼈 사이에 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기보다는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고 부기나 아니면 물 차는 증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기인 4기에는 관절 간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리 모양 자체가 변형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O자로 휘게 되거나 아니면은 걸을 때 약간 발 자체에 불안정성이 생기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언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또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완치는 될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내 무릎 상태가 어떤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그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수술적 치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관절염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비수술 치료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환자분들께 되게 강조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비수술 치료의 목적은 손상을 좀 늦추고 통증을 경감시켜 주는데 최대한 목표가 집중돼 있습니다. 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사실 수술적 치료나 다른 어떤 재생 치료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술의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 관절염을 완치한다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상적인 생활을 수술적 치료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능해 주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주사 치료, 또 약물 치료, 또 무릎 강화 운동, 또 물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치료를 계속 유지해 주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통증이 연골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비수술 치료를 해도 그 통증 자체가 진행되거나 통증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완치 개념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비수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수술 치료 중에 주사요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위 뼈 주사 또 연골 주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사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이 두 가지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어떤 다른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골 주사는 기본적으로 무릎 안에 있는 관절액 성분과 비슷한 성분을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일 큰 효과는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혀주고 무릎의 쿠션 역할을 하면서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기능이 가장 크고요. 손상된 연골이 연골 주사를 통해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한 일주일에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맞는 치료를 시행하고 이 치료의 목표는 지금 굉장히 심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충격 흡수를 주면서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늦춰주는 치료입니다. 뼈 주사라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의 가장 큰 효과는 염증을 순식간에 없애주기 때문에 맞았을 때 급격한 통증의 완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자주 맞으면 당뇨도 올 수 있고 또 골 감소증, 골 다공증, 또 내분비 계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년에 2번 이상은 치료하지 않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사가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네. 아니면 완치가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비수술 치료도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는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수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수술적 치료는 기본적으로 목표를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막고 현재 손상된 연골 질환을 완치하는 개념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누면 손상된 연골 부분을 제거해 주는 수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해 주는 과정, 또 이렇게 재생이나 제거로 완치나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으로 치환해 주는 세 가지 큰 개념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적인 제거 치료는 관절경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1cm 미만의 그 관절경 구멍을 통해서 손상돼서 중간에 이제 끼어서 통증이 오는 부분을 간단하게 제거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사이즈가 작은 연골 부분을 연골 재생술을 통해서 재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는 한 중기부터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손상되어 있는 연골을 재생시켜 줄 수 있고 네. 또 사이즈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내 무릎에서 뗐는 연골을 이식함으로써 아주 강력하게 튼튼한 연골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리 모양이 틀어지면서 관절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교정절골술이라는 다리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 개념의 치료가 가능하고 이러한 위에 세 가지의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이나 어떤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상되어 있는 연골을 치환하는 부분 치환술이나 아니면 그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따라서 모양이 변형한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치환술 인공관절을 통해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치료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워낙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또 병원마다 또 추천하는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은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치료가 좋겠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초기 퇴행성 관절염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관절염이 여러 단계로 이렇게 진행하는 질환이고 또 중간중간에 많은 영역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의사들마다 또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제시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속하는 단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72세 환자분이시고 우측 무릎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이전부터 한 번씩 불편함이 있으셨는데 3주 전부터 굉장히 심한 통증이 오고 걸을 때마다 아프면서 붓는다고 오셨죠. 다른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 치료를 하셔도 통증이 회복이 안 되신다고 방문하셨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보면 요 화살표되어 있는 이쪽 이게 바늘상 연골이라고 쿠션 역할하는 연골 부분인데요. 네. 요 밑쪽 부분이 파열되어 있는 손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바깥쪽에는 뼈에 붙어 있는 골 연골이라는 부분이 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다른 컷으로 본 MRI에도 쿠션 역할하는 바늘상 연골 뒤쪽으로 파열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술 안쪽에 들어가서 관절경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바늘상 연골인데요. 이렇게 지금 어긋난 부분이 찢어진 파열된 부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열된 부위가 계속 남아 있으면은 무릎의 통증과 어떤 잠김 증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절제를 해줍니다. 네. 예. 요거는 수술이 이제 끝났을 때쯤 바늘상 연골이 모양이 깨끗하게 이렇게 따듬어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찢어진 부분이 이제 무릎에 걸리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바늘상 연골은 무릎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절제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남기면서 통증이 있을 만한 부위만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수술은 연골 부분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아까 밖에서 MRI에서 보셨던 경골 부분 연골 손상은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하얀 연골이 원래는 진주빛깔처럼 매끈하면서 하얘야 되는데 손상돼서 이렇게 갈라진 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골수 줄기세포를 꺼내는 미세 천공술을 시행해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도록 연골 재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MRI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요 골 연골 부분에 손상돼 있던 연골 손상이 재생술을 통해서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뒤에 반월사 연골 파열 부분도 깨끗하게 걸리는 부분을 제거해서 이렇게 회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초기 퇴행성 관절염 수술까지 알아봤는데요. 관절경 수술하면은 흉터의 크기도 작고 또 회복도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로할 것 같은데 이게 수술 후에는 바로 일상에 복귀할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은 2주 정도는 목발을 짚으시고 3주부터는 일상생활은 가능하십니다. 예. 절개가 거의 없고 관절경으로만 수술하기 때문에 회복은 빠른 편이고요.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을 하시려면 1달 반에서 2달 정도 뒤에 근력 운동을 해서 무릎 근력을 조금 올리신 다음에 원래대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중기 퇴행성 관절염 또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여자 41세 환자분이시죠. 나이가 젊어도 내가 손상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서 중기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좌측 무릎 통증으로 오셨고 몇 년 전에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한번 되게 불편하신 이후로 통증이 계속 지속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제 장기간 보행 시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더 심해지신다고 오셨습니다. 이분도 보시면은 중기이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MRI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슬개골 뒤쪽에 있는 연골이 벗겨져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슬개골 뒤쪽 연골과 부딪히는 대퇴골 연골 쪽도 손상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컷에서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이 뼈의 연골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움푹 파여서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절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연골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넣은 겁니다. 이게 예. 진주빛깔로 이렇게 하얗게 네. 아주 매끈하게 보여야 되는데 네. 보시면은 이거는 연골이 똑같은 비슷한 부위에 손상되면서 밑에 뼈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예, 손상입니다. 확연히 다르네요. 네, 연골이 손상되면 처음엔 이 상태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슬개골 뒤쪽에 있는 연골 손상도 위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및 자가연골 이식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진행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아까 슬개골 뒤쪽에 보였던 연골이 손상된 부위입니다. 네. 이분은 자가연골을 통해서 이 뒤쪽 부분은 자가 이식술을 하셨습니다. 슬개골 뒤쪽 같은 부위는 아주 압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약한 줄기세포나 자기세포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재생이 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법인 자가연골 이식술을 통해서 거의 자기 연골의 강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을 했고 예. 이쪽 연골 부분은 손상된 부분이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연골을 떼서 이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을 시행하고 찍은 MRI를 보면 연골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뼈와 연골이 동시에 이식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뒤에 회색으로 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연골이 손상되어 있던 부분이 연골과 똑같이 생겨 있고요. 아까도 보시면 이 부분에 연골이 움푹 파여 있던 부분이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통해서 회복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자가 연골 이식술, 이게 연골을 이식시키는 수술인데, 그러니까 재생시킨다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네. 관절에 건강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 이게 치료 효과를 상당히 높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통 무릎 퇴행성 관절염 하면 연세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상태가 심각하거나 정말 연세가 많을 때는 이게 가능한 수술일까요? 사실 나이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네. 환자분의 연골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건강한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작고 위치가 괜찮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나 자가연골술로 시행을 할 수 있고요.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또는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하기 힘든 경우가 있고
다리 모양이 또 중요합니다. 다리 모양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곧아 있고 특별히 변형되지 않은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측으로 휘어 있거나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 있는 분들 또 X자로 휘어 있는 분들은 다리 교정을 하지 않으면 연골 시술을 해도 그 부분이 다시 또 손상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적어집니다. 네. 이 O자형 다리 증상이 중기 퇴행성 관절염에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네, O자형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초기, 중기, 말기, 후기 쭉쭉쭉 진행하면서 관절염이 진행되기 쉬운 다리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O자라도 각각 그 단계별로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O자형 다리 환자분의 사례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여자 67세 환자분이시고 그 우측 무릎 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몇 년간 약물 주사 또 물리치료를 시행했지만 호전이 없고 점점 더 심해지고 걷기가 힘들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징적으로 최근에 다리가 점점 더 휘어진다고 오셨죠. 엑스레이를 보면 중기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이진 않지만 이분은 그래도 조금 더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보면 뼈 부분이 약간 골극 같은 부분이 생겨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 비에서는 조금 더 저명하게 드러나고 또 이게 체중의 축을 그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다리는 이 체중 축이 이 가운데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안쪽과 바깥쪽에 체중이 이렇게 50% 동시에 실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손상이 진행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체중축을 그어보면 체중이 안쪽에만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약간 휘어진 다리고 내측에만 체중이 걸리기 때문에 내측 관절염 진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뼈 쪽 밑에 있는 이 연골이 손상돼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진주빛깔 그 매끈하고 흰색 부분과 다르게 네. 이 밑에 이렇게 연골 손상이 아주 크게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도 보시면 이렇게 연골 손상이 진행돼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나 연골 이식술만 했을 때는 실패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리 모양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다시 재생술을 해줘도 안쪽에 다시 또 하중이 걸리면서 손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리 모양을 바꿔주는 절골술을 통해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리 체중 절골선이 들어갈 곳을 확인하고 금속판으로 다리를 벌려서 교정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체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체중이 오히려 바깥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깥쪽 연골은 환자분이 지금까지는 크게 많이 쓰지 않으셨고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남아있는 기간은 안쪽 연골은 되도록 쓰지 않고 바깥쪽 연골만 쓰면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바깥쪽 연골은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정절골술만 해줘도 통증이 없어지고 아주 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정절골술까지 알아봤습니다. 휘어진 다리를 반듯하게 해주고 또 무릎 안쪽에 실려있던 무게를 분산시켜주니까 네. 통증이 그만큼 해소될 것 같아요. 네. 자, 수술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예후가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다리가 휘어 있어서 내측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에게 절골술의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10년 정도 됐을 때 만족도가 한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추후에 다시 진행해서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음에도 또 나이가 많아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지 않고 내 관절을 유지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내측 관절염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진행이 좀 심한 경우 그럴 경우에 수술하면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뼈가 너무 약해서 뼈를 교정해야 되는데 그게 유압이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하고 골다공증이나 뼈가 약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절골술로 치료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TV 메디컬 약손, 평생 써야 하는 무릎에 고통을 주는 질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와 중기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40대의 김미연 씨. 얼마 전 갑자기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는 차도가 없어 수술을 받았다. 관절염으로 고생하기엔 아직은 조금 이른 나이. 평소에도 무릎에 불편감이 조금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다. 계속 운동도 하고 이제 평상시 생활도 했는데 이제 불편한 거라고는 앉았다 일어날 때, 그다음에 이제 계단 오르고 내릴 때, 경사진며 다닐 때가 좀 불편했거든요. 그 외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물을 빼도 계속 증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MRI 찍고 하니까 연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외부 활동을 즐겼던 만큼 건강에는 큰 고민이 없었던 편. 하지만 무리한 무릎 사용은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는 다른 건 안 했고요. 물리치료를 많이 받고 이제 물이 차니까 물 빼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고 그까지만 했는데 그게 이제 표시가 안 나니까 한 달 정도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이제 제가 다니던 병원 선생님이 염증 가지고는 이제 물이 그만큼 차지를 않는다고 이제 MRI를 찍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병원 소개받아서 MRI 찍고 바로 이제 원장님한테 수술 받게 됐어요. 아직 젊은 나이고 벌써 인공관절을 이식하면 일상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진원 센터장은 인공구조물을 삽입하지 않고 자가 연골 이식술을 진행했다. 저는 별 걱정을 안 했어요. 제 주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걱정 많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일상생활이 아직 불편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자가연골 이식술은 사실 우리가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연골을 떼서 압력이 가장 많이 보이는 그 병변에다가 직접 이식하기 때문에 가장 그 튼튼한 연골이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범위한 부분은 자기 연골을 이식해서 붙이는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로 된 줄기세포 시술을 통해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어떤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법 없이 자기 관절을 보존하면서 통증을 해결하고 또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후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든 미연 씨의 무릎. 지금은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하며 예전처럼 걷기 위한 준비를 한다. 긍정적인 미연 씨는 이 힘든 과정도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 지금은 걷는 게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드는데요. 이게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못 했었거든요. 생활체육 배드민턴을 하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다 낫고 나면 운동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자가이식이 가능했던 미연 씨와 달리 연골 손상이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연골의 재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젊었을 때는 이제 활동량이 많아도 연골이 굉장히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상관없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 50세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젊은 나이에라도 운동이 많거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 또 무릎에 이제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주 작은 연골 손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연골 보통은 많이 손상이 되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시작해서 점점 지우개가 이렇게 점점 지우면서 넓어지듯이 연골 손상 부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골이 완전히 다 소실되고 나면 그 이제 뼈하고 뼈가 노출되고 그 부위에 있는 뼈끼리 이제 부딪히면서 통증도 오고 부종이 많이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관절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술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오늘 수술을 받게 될 원철 씨의 경우 아주 심한 3기의 관절염으로 왼쪽 무릎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치환하게 되었다.
무릎 관절염 수술은 간단하게 연골을 부분 절제하거나 연골을 재생하는 관절경 수술로 초기 단계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초기 단계가 지난 환자들에게는 손상된 연골을 제거해서 인공으로 치환해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합니다. 오늘 수술한 환자분은 말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연골이 완전히 손상돼서 재생 수술이나 부분 절제술로는 어렵고요. 치환하는 수술을 전치환술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삽입된 인공관절이 건강한 관절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불편함 없이 환자의 떨어졌던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인공관절 수술은 아무래도 본인의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많이 오르내린다든지 등산 같은 스포츠 활동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수영이나 평지 걷기 또 자전거 같은 활동은 얼마든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마친 후 약 1, 2주 정도는 입원한 상태로 통증을 조절하고 안정을 취한다. 퇴원 후에도 인공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인공관절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 환자분들이 수술하시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언제쯤 또 좋아지는지, 그리고 재활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원래 일상생활로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일 궁금해하십니다. 수술하고 나서 통증은 보통 2, 3일 정도 통증이 가고, 일상생활에는 환자분들의 수술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한 달에서 또 연골 수술이나 세포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한 달 반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리고요. 운동이나 일상생활로 완벽히 돌아가는 데는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좀 걸립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고 대수롭게 여기고 또 수술이 두려워서 약이나 주사로 버티다 보면 통증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겠지요. 네. 다리를 잘라내고 싶은 만큼 고통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증상이 악화되면 연골은 물론이고요. 관절 뼈까지 손상이 돼서 인공관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관절 전체를 인공관절로 바꿔야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정상 범위에 있는 관절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맞습니다. 부분 치환술로 손상되어 있는 관절 연골 부분만 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후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로 아까처럼 그런 재생술이나 간단한 관절경으로 치료하기에는 이미 조금 늦으신 환자분들입니다. 남자 61세고 우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 있으셨고 주사나 약물 치료에도 계속 아프면서 최근에는 걷기가 그냥 일상생활 하시기 자체가 좀 어려워지신 분입니다. 엑스레이 보시면 초기하고 중기하고 다르게 이 내측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왼쪽도 많이 진행돼 있지만 오른쪽 보시면 뼈끼리 이렇게 부딪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MRI를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아예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이나 뼈에 붙어 있는 골 연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연골 재생술이나 이식술을 하셔도 이미 너무 많이 손상돼 있기 때문에 저절로는 회복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깥쪽은 이렇게 보시듯이 아주 연골이 잘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손상돼 있는 안쪽 부분만 이렇게 부분 치환술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이즈도 아주 딱 맞고 각도도 잘 유지돼 있죠. 그래서 다른 괜찮은 연골이나 인대 부분 또 내 무릎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을 지키면서 손상돼 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전치환술보다는 무릎 통증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훨씬 편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네, 단계별 관절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데요. 자, 마지막으로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인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대해서도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전에 초기, 중기, 후기와는 다르게 이미 무릎에 있는 거의 모든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여자 71세 환자분이시고 양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수년간 계속 통증이 있으시고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효과가 없고 환자분은 이제 너무 많이 진행돼서 15분 이상 걷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무릎 자체도 관절염이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주소로 오셨고 엑스레이를 보시기에도 연골 손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고요. 양쪽 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안쪽이 내려앉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은 다리 자체가 굉장히 완전히 휘어 있습니다. 네.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던 구조물들이 자꾸 외측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괜찮은 연골이나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양쪽 다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로 수술을 시행했고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휘어 있던 다리들이 아주 일직선으로 체중이 가운데 걸리면서 모양이 이렇게 제대로 딱 바로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을 수술하시고 아주 만족하시면서 지금은 1시간 이상 보행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런데 관절에도 수명이 있을 텐데요. 이런 인공관절은 수명이 짧아서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을 막 시작하던 초기에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좋아지고 수술 방법 또 기법이 좋아지면서 그 수명이 점점 더 이렇게 길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한 20년에서 25년까지도 쓰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 인공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자세를 잘 지키시면서 생활하시면 길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구부러 앉는 자세나 무릎을 많이 굽히는 자세, 또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무릎에 충격이 가는 많은 그런 스포츠 활동만 조금 피하시면 충분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에 무릎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공관절은 어떻게 보면 이물질입니다. 네. 안에 금속과 플라스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내가 혹시 다른 곳에 어떤 염증 질환이나 안 좋은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게 인공관절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 고혈압 관리, 또 일상적인 생활 관리, 면역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부러 앉는다거나 구부려 앉는 자세, 또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인공관절의 수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피하시고 특히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그 무릎에 하중이 많은 자세나 동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걸을 때 괜찮대. 어떤 때는 이렇게 가다가 막 뛰고 이렇게 하면은 푹 주저앉겠더라고. 그래가 이제 주사를 맞았어. 수술하기 한 2년 전에는 정말 많이 아프고 많이 못 걷고요. 다리도 다 돌아갔고 다 돌아갔어. 예, 오자 다리로. 처음에 이거 내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해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운동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라 해가지고 그래 자전거 탔어요. 걷기 운동하고 예. 저것도 저 운동 기구에 가가 이래 다리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예. 째놓기네 무릎 그 해놓기네 안 좋지 너무 그걸 연하시기네. 연골 주사를 3대를 맞았어요. 맞고 난 지가 이제 한 4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크게는 안 아픈데 한 번씩 새콤거려요. 새콤거리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자 신나게 걸어가다가 좀 새콤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무릎 수술은 좀 비싸니까 부담되지요. 예. 네,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선 많이 불편하지만 수술은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 이런 분들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에 눌려버린 나의 무릎, 그 고단함을 덜어버리는 방법,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입니다.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는데요. 수술을 하면 무릎을 많이 굽혔다 펴지를 못하는 소위 뻐정다리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술이 망설여집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이런 걱정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뻐정거리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기 인공관절을 시행할 때는 그 기구의 사이즈도 제한돼 있었고 또 수술 방법도 완전히 확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이 기구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사이즈도 환자분들마다 각각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 다양하게 나오고 수술 기법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무릎 관절 운동 범위는 거의 살리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아까 보셨듯이 그 부분적으로 치환하는 부분 치환술 같은 것을 받으셨을 때에는 사실 본인의 무릎과 거의 차이를 못 느끼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괜한 걱정 때문에 수술을 절대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한쪽 무릎이 붓고 아픈 증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릎에 물을 뺀 뒤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난 지금 또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았는데도 왜 무릎에 물이 차는 건가요? 네, 수술을 받고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평소 좋아하는 등산을 몇 번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런 무리한 운동을 해서일까요? 왜 수술을 해도 물이 또 차는 건가요? 네, 수술을 아마 관절경으로 받으셨으면 그 문제 있는 부위만 아주 국소적으로 해결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그 해결된 부위 말고 나머지 관절이 그대로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노화나 약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 등산이나 조금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남아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또 생기면서 물이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을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되도록이면 등산이나 계단이나 또 격하게 달리는 것 같은 운동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꼭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무릎 그 근력 운동이나 강화를 통해서 충분히 재활 치료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무리한 운동은 조금 자제하시고 가벼운 운동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고 주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년째 관절염 약을 먹고 있는데요.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약으로는 더 이상 낫지 않는 건지 또 약을 오래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관절염 약은 내성에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또 그러니까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 소위 약발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약을 오래 복용해도 또 문제는 없는 건지요?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은 진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처방해드리는 그 진통제는 대부분 비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내성은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점점 관절염 자체가 심해지면서 내가 이전에 복용했던 약의 용량이나 정도로는 유지가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관절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기 복용, 한 2년에서 3년 이상 하셨을 경우에는 신장이나 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약으로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 한번 받으시고 수술적 치료나 주사 치료로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이나 주사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네.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겠죠.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 시간이 줄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체중이 8kg 정도 늘었습니다. 원래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체중이 느니까 무릎도 자주 쑤시고 아픕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체중이 늘어도 관절염에 걸릴 수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불어난 체중이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릎은 그 전체 체중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핵심 부위이기 때문에 체중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 이제 체중이 1kg 정도 늘면 무릎에는 그 4배 정도에 해당하는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오시는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최대한 빨리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부디 체중 조절 잘 하셔서 건강한 무릎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거나 걸을 때 무릎에서 뚝뚝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따로 병원은 안 가봤는데요.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걸까요?
자,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 통증이 없다. 저도 가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무릎 관절염 아닌가 이런 그 걱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무릎에는 안쪽에 그 반월사 연골이라고 쿠션 역할하는 그 연골이 있고 또 안쪽에 음압이 걸려 있고 앞에 슬개골이라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조물들이 부딪히면서 특정 자세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고요. 통증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 이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연골에 있는 어떤 연골 부분이 떨어져 나오거나 찢어진 그 반월사 연골이 걸리는 게 아닌지 의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뚝뚝 소리가 난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2살 배기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손가락과 무릎이 너무 아파서 퇴행성 관절염인가 싶어 병원에 갔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노년기에 손주들 돌보시다가 이런 관절이 악화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또 퇴행성 관절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두 관절 다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에 염증이 생기면서 뇌 구조를 면역계가 잘못 인식해서 파괴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침에 오랜 기간 동안 무릎을 펴고 있다가 구부리면 뻣뻣해지는 증상과 함께 통증이 오고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나 외상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진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었다가 움직일 때는 조금 낫지만 움직임을 진행하거나 활동량이 많아지면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원하게 캐내고 싶은 무릎 속 통증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을요 노화 현상이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방치하시면 이게 단순한 무릎 통증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노년기에는 합병증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합병증들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네, 무릎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체중을 지탱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돼서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점은 활동량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년에 계시는 경우에는 근력이 약해지고 또 우울증도 오실 수 있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또 활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으로 보지 마시고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관절염을 치료해서 활동량을 유지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평생을 사용해야 되는 무릎 진행 단계에 따른 정확한 치료가 100세 시대로 가는 당당한 걸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퇴행성 관절염 치료 방법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서로 약간의 겹쳐지는 기간이 있으면서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전체적인 모든 그 진행 단계에서 비수술 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요. 비수술 치료는 통증을 낮추고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최대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치료를 시행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관절경 수술, 또 줄기세포 자가연골 이식, 또 후기나 말기 요 사이에는 교정절골술,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또 말기로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단계에 따른 각각 맞는 수술적 치료나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척추, 골반, 무릎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서 오는 통증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무릎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확인이 됐을 때는 엑스레이와 MRI를 통해서 안쪽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느 단계인지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진단이 되면 각 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가장 완치 개념으로 큰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서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완치로 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지만 꾸준한 재활 운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릎 건강을 지키는 적절한 스트레칭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나이에 또 상관없이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하시면 좋은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으로 이렇게 다리를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굽혀서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 이쪽 앞쪽과 뒤쪽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다리를 편 상태로 뒤쪽을 잡고 위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우셔서 위쪽 다리는 뒤쪽으로 구부린 상태로 쭉 펴주시고 앞쪽은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면 양쪽 다 동시에 허벅지 앞쪽, 뒤쪽 스트레칭이 가능하고 벽 쪽을 밀면서 종아리 쪽 뒤꿈치를 밀어주면 종아리 스트레칭이 또 가능하고요. 이것은 스트레칭도 되면서 근력을 약간씩 키워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릎 뒤에 수건을 대고 발목을 당긴 채로 무릎을 쭉 편 상태로 뒤꿈치를 약간 들어주셔도 좋고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당긴 채로 무릎을 쭉 펴주시면 무릎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뒤쪽 종아리 운동, 발판에 올라서서 뒤꿈치를 올리면 뒤쪽 종아리 근력이 강화되면서 스트레칭 효과도 있고요. 이런 공을 통해서 무릎 안쪽 사이에 끼운 다음에 조여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안쪽 근육이 강화되고 전체적으로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벽에 기대신 상태에서 양발로 벌리고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면 다리 전체의 근력을 향상시켜서 무릎의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방금 알려드린 이 스트레칭 방법으로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무릎 통증으로 아파하시는 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각 단계별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시면 크게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꼭 받으시고요. 평소에 체중을 가능한 한 줄이시고 너무 계단이나 등산 같은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는 운동만 좀 피하시면 크게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냐에 따라서 관절 수명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노년기에 당당한 걸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쓰는 무릎 관절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진원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